안녕하세요.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코피스 빅데이터 공모전에 관심 가져주시고 온라인 사전 설명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전 설명회는 저희 공모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 참가자분들의 원활한 참여를 이끌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코피스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공모전 운영 방식 및 참여 방법 안내, 코피스 데이터 소개, 내외부 데이터 활용 사례, 21년부터 23년 수상작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피스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공연 예매 취소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 집계하여 시장의 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통계정보 시스템입니다.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공연을 예매해야겠죠? 이때 우리는 인터파크나 예스24와 같은 예매 사이트 혹은 극장 자체 발권 시스템을 통해 예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권이 이루어진 모든 데이터들을 매일 단위로 전송받아 코피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카테고리별로 집계하여 통계값을 산출하고 제공하는 것이 바로 코피스입니다. 이렇게 코피스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연 시장 활성화 및 고도화에 기여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분석 연구와 서비스 제언을 통해 공연 예술계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코피스 빅데이터 공모전을 지속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코피스 빅데이터 공모전에 대한 상세 안내를 드릴 건데요. 우선 4회째를 맞이하는 코피스 빅데이터 공모전은 작년부터 지원 부문이 3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 분석 부문은 파이썬, R, SQL 등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부문으로 학적 부상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전공 제한은 따로 없으며 개인 또는 팀 단위 참여 모두 가능하므로 예를 들자면 빅데이터 관련학과 재학생과 예술 관련학과 재학생 이렇게 팀을 이루어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개발 부문은 공연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상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부문으로 전 국민 누구라도 참여 가능한데요. 빅데이터 분석 부문과 달리 분석을 넘어 실제 상용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완성해야 하는 지원 트랙으로 개발을 증빙할 수 있는 플랫폼 링크, 시연 동영상 등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후속 연구 개발 지원 부문은 21년부터 23년도 빅데이터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분들만이 지원 가능한 부문인데요. 당시 수상작의 한계점을 보완하거나 발전시켜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한 뒤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시거나 혹은 당시 분석에서 그쳤던 결과물을 서비스로 개발하는 지원 트랙입니다. 다만 기존에 수상했던 주제를 발전시킨 주제로만 지원 가능하며 아예 새로운 주제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23년 후속연구 개발 부문에서 수상한 두 팀은 올해 해당 부문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저희 공모전의 주제는 공연예술 산업의 한계 및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범주 내 자유 주제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제로 분석과 개발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제출하신 제안서를 평가하여 본선 진출자를 선정할 예정이오니 제안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과거 수상작과 동일한 주제는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반드시 과거 수상작과 내역을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제안서에 작성한 주제로 서류 심의에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분석 및 개발, 연구에 착수한 뒤 주제를 바꾸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분석과 연구, 그리고 개발에 코피스 데이터는 필수적으로 활용하셔야 하며 외부 데이터 사용은 선택입니다. 로 데이터는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제공해드릴 예정이며 필요시 코피스 사이트에서 오픈 API를 끌어다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표절 주제이거나
타 공모전에 이미 제출 및 수상한 주제나 결과물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수상 취소 및 수상금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한 아이디어로 각기 다른 팀이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우선 접수된 작품만을 인정하니 접수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공모전 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금일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모전 참가 신청은 한 주 뒤인 월요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모 마감은 7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까지이며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접수된 서류들을 기반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총 4일에 걸쳐 서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합격자 발표는 2일 뒤인 7월 19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선 진출자가 선정된 후 일주일 뒤에 네트워킹 파티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날 데이터 제공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데이터 수령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네트워킹 파티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서비스 개발 부문 참가자분들의 경우 일부 로데이터 없이 오픈 API로만 개발을 진행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경우라면 네트워킹 파티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데이터 수령을 마치고 약 2주 뒤에는 사전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서류 심사 시 심사위원분들의 피드백을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보완이 가능할지 각 부문별 멘토분들께서 컨설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부문별 지원자분들이 공통으로 참여하실 일정이고요. 사전 컨설팅 이후로는 부문별로 일정이 조금 상이해집니다.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 부문 지원자분들은 8월 30일 금요일까지 결과물을 제출 완료하셔야 하며, 이후 발표 심사 및 시상식은 9월 6일 금요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후속 연구 개발 부문 지원자분들의 경우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고 승인받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과물 제출 기간을 조금 더 긴 11월 8일 금요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당일의 결과물과 증빙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 논문 투고 시 심사 및 승인 기간 등으로 인해 증빙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가 기한 연장은 없으며, 증빙이 완료되지 않으면 포상급 지급 역시 불가하므로 일정을 맞출 수 있는 등재지를 목표로 하시어 계획을 수립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후속연구개발지원 부문은 발표 심사 및 시상식이 없으므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12월 공연예술 데이터 포럼에서 연구 또는 개발 결과를 발표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많이 문의 주실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 오늘 진행된 온라인 사전 설명회는 필수 사항이 아니며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얻는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오늘 진행한 내용은 향후 예술경영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니 추후 재시청하고 싶으실 경우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공모 접수 기간 이후의 문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킹 파티는 4주년을 기념하여 올해 처음 기획된 세부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공모전에 참여했던 선배들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코피스 공모전에 참여했던 경험이 취업이나 창업 등에 현실적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21년부터 올해까지의 참가자분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여 공모전 준비의 애로사항이나 해결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하고, 혹은 다양한 전공자들이 참여하는 공모전인 만큼 서로의 전공이나 현재 하고 있는 일 등을 공유하며 교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킹 파티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로데이터 수령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배포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여 올해는 데이터 수령을 네트워킹 파티에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비스 개발 부문 참가자분들의 경우 일부 로데이터 없이 오픈 API로 개발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경우시라면 네트워킹 파티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불참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당일 데이터 제공은 코피스 로데이터가 담긴 1TB 외장하드 제공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외장하드는 기념품으로 제공해드리는 것이니 향후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전 컨설팅의 경우 제출하셨던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분들께서 보안 방향,
결과물 완성도 향상을 위한 현실적 조언 등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인 멘토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멘토분들을 작년보다 세분화하여 보다 디테일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니 많은 기대와 관심 바라며 사전 컨설팅은 팀 내 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공모전은 단독 참여해도 무방하며 팀 단위 지원 시 최대 구성원은 4인을 넘길 수 없습니다. 데이터 제공 절차는 데이터 제공 전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으며 공모전 종결 후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겠다는 보안각서 작성 후 제공해드릴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부문의 경우 팀원 전원이 학생이어야 하며 수상팀 선정 이후 포상금 지급 전 재학 여부를 재학증명서 제출을 통해 검증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개발 부문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주셔야 하며 이후 개발 완료된 플랫폼 링크, 작동 과정을 녹화한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후속 연구 개발 지원 부문의 경우 과거 수상했던 팀원 전원이 그대로 참여하진 않아도 무방하나 신규 지원하는 팀의 최소 1인 이상은 기존 수상팀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존 구성원과 현재 구성원이 상의할 경우 과거 수상 시 참여했던 구성원들과 상호 협의를 통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접수 방법은 보이는 운영사무국 이메일 주소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 지원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참가 신청서, 제안서, 참가 서약서,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로 모든 서류는 코피스 사이트 공지사항 게시물에 붙임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면 되고 서류 합격자분들께서 공통으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결과보고서 및 발표 PPT, 활용 데이터 및 코드, 활용 데이터 출처이며 서비스 개발과 후속 연구 개발 지원자분들은 별도로 추가 제출하셔야 할 서류가 있으니 공지사항 내 공모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7월 12일에서 17일에 걸쳐 1차 서류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2차 발표 심사는 9월 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후속 연구 개발 부문 지원자분들은 발표 심사 과정이 별도로 없이 1차 서류 심사만으로 선정 및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발표 심사 일정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사 방법은 공정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 5인을 구성하고 심사위원 풀 안에서도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가자분들의 이름, 학교, 소속 등을 가명 처리한 뒤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지표는 각 부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공통적으로는 창의성, 사업화 가능성을 보며 그 외의 분석 부문은 활용 기법과 파급성을, 서비스 개발은 완성도와 파급성을, 후속 연구 개발 지원은 방법론과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시상 규모는 데이터 분석 부문은 1등 한 팀 선정 500만 원 지급, 2등은 두 팀 선정 각 300만 원씩 지급, 3등 두 팀 선정 각 200만 원씩 지급되며 서비스 개발 부문은 1등 한 팀 선정 600만 원 지급, 2등은 두 팀 선정 각 500만 원씩 지급, 3등은 두 팀 선정 각 4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후속 연구 개발 지원 부문은 총 두 팀을 선정하고 각 6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 부문 수상팀에게는 상장이 같이 발급될 예정이고 후속 연구 개발 지원 부문 수상자분들을 제외한 올해 수상팀들은 내년 공모전 개최 시 또다시 후속 연구 개발 부문에 지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추가로 저희 공모전에 수상하신 팀들에게 부여되는 우대 조건 또 하나. 예술경영지원센터 기업육성팀에서 예비 창업자 혹은 예술 분야 업력 3년 미만의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예술 분야 초기 창업 지원 사업 공모에서 1차 서류 심사 시 가산점 2점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초기 창업 지원 사업 공모 요강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형태는 보이는 바와 같으며 공모 요강부터 지원 시 필요한 제출 서류들은 모두 코피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안서 작성 방법들도 서류들에 상세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부분은 코피스 데이터 소개인데요.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은 전산 발권되는 티켓 정보를 매일 단위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매처를 통해 티켓 예매를 위탁 판매하거나 자체 예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공연시설 및 기획 제작사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연계기관으로 올해 1분기 기준 192곳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전송 수집된 데이터는 이와 같으며 자세한 필드값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컬럼 명세서는 공지사항에 붙임 파일로 같이 붙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사전 설명회 끝나고 코피스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받아 확인해주세요. 저희 코피스는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하여 다양한 분석 연구들을 수행해오고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부 데이터만을 분석하여 발행하고 있는 티켓 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입니다. 장르별, 지역별, 공연시설 규모 및 특성별로 현재 몇 매의 티켓이 팔렸고 얼마의 티켓 판매액을 창출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이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통해 시장 회복 또는 침체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피스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한 사례인데요. 이동통신사인 SKT 데이터와 카드사인 신한카드, 신용정보사인 KCB 데이터를 코피스 데이터와 결합하여 공연 관람객의 소비 행태 및 활동 패턴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코피스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컬럼이 존재하지 않아 그간 소비자 개개인에 대한 특성 분석이 어려웠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타기업 데이터와 결합함으로써 장르별, 지역별, 연령대별 관람객의 전반적인 양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세한 공연기획 제작사들의 경영전략 수립을 보조할 수 있는 모델을 생성하고자 개발한 공연 수요 예측 모델입니다. 저희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독립 변수로 넣고 수요인 관객 수, 매출액, 좌석 점유율 등을 종속 변수로 둔 뒤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생성하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 주제를 선정하였고 주제에 적절한 분석 방법론들을 적용하여 분석 또는 서비스를 개발해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연 시장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제들을 선정하여 분석 또는 서비스 개발, 연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코피스 빅데이터 공모전에서는 공연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주제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참고해야 하는 자료인 과거 수상작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만큼 그간 우수한 수상팀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수상한 팀들의 특징을 보면 산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거나 요즘 가장 대두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주제로 다뤘다거나 혹은 정말 우수한 퀄리티의 결과물을 제출했던 팀들이 수상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모요강 붙임 파일에 같이 넣어두었으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모전 안내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 이제부터 코피스 빅데이터 공모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대화창에 띄워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코피스 빅데이터 공모전 담당자 이다운입니다. 이제부터 저희 실시간 Q&A를 진행할 텐데요. 공모전 관련하여 궁금하신 질의사항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질문해주신 분부터 답변 드릴게요. 혹시 1TB 외장하드는 팀원 명수만큼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팀원 명수만큼은 아니고요. 저희 한 팀당 한 개의 외장하드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팀원분들이 여러 명이실 경우에는 받은 외장하드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상작들 소개하는 파일이 있을까요? 저희 지금 코피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미 공모 요강이 붙인 파일들이랑 다 같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 공모 요강 보시면은 수상했던 수상팀들의 주제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상작 그 발표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수상했던 내역을 가지고서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팀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공개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파일로 공개할 수는 없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공연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공연법에 의거해서 공연예술통합 전산망이 운영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 공연법은 사실 국내에서 전산 발권되는 공연 데이터들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해외 데이터들을 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해외 공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도 참여하기 괜찮은가요? 사실 저희가 전공을 보는 항목은 전혀 없기 때문에 비전공자셔도 데이터를 핸들링 하시거나 혹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실 수 있는 역량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참여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본인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핸들링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역량은 없다라고 하신다면 다른 팀원이랑 데이터를 핸들링 하시는 분을 팀원으로 같이 섭외해서 같이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부문에 관심이 있는데요. 취업 준비생도 지원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희 빅데이터 분석 부문은 반드시 학적 부상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셔야만 지원이 가능한 부문입니다. 취업 준비생이시라고 하시면 이미 졸업을 하신 상태이실지 아니면 유예 상태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그 공모 요강에 보시면 자주 하는 질문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졸업 유예생도 아직 학교에 속해 계시다면 저희가 학생으로 간주해서 지원이 가능하시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미 졸업을 하신 상태만 아니시라면 취업 준비생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지원하면 저작권이 어디에 귀속될까요? 이것도 공모 요강에 저희가 설명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우선은 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수상을 하시면 그 저작권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지원해서 수상하신 분이 갖게 되시고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우선적으로 합당한 보상을 해드리고 우선 양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라는 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저작권을 구매할지 아니면 개발하신 분께서 그냥 직접 소유하고 계실지는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주류 비인기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도 가능한가요? 현재 활용 가능한 정도의 유의미한 데이터가 존재할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것도 저희 공모 요강 보시면 저희 컬럼 정의서가 있어요. 그거를 살펴보시면서 코피스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비주류 비인기 분야에 대한 데이터도 저희가 일단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하게 다른 장르들과 마찬가지로 공연 건수, 티켓 예매 수, 티켓 판매 금액, 그리고 어디서 공연을 했고 그 공연 장소가 어디고 공연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고 이런 정보들은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선정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석을 하시는데 충분한 양의 빅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술 분야 한정 지원인가요? 예술 분야 한정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제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일단 가정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코피스 빅데이터 공모전이 공연예술 빅데이터 공모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연예술 분야의 한계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전 홍보물 웹 홍보물 안내사항의 제안서는 컬러명 참고하여 작성하여 있는 사전 설명에 참여 시 제공이라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컬럼명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이 사전 설명회가 아니면은 따로 오픈되어 있는
그런 창구가 없다 보니까 사전 설명회에 참여를 하시면 어떤 필드 값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현재 제가 오늘 이거 사전 설명회 하기 전에 코피스 공지사항에 이미 공모 요강이랑 필드 내용들을 다 업로드 해놓고 온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거기에서 어떤 필드 값이 있는지 내용들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후속연구 부문에서 논문 투고 일정과 과정이 궁금하고 예전에 진행했던 주제와 달라야 하는 건지 방법론만 다르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했던 팀의 예시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 후속연구 부문에서 논문 투고 일정은 저희 사전 설명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그 결과물 제출 일정 다시 한번 페이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지금 사전 설명회 오늘 이거 자료 진행한 PPT 자료도 저희 코피스 공지사항에 같이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확인을 해보시면 저희 이제 일정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속연구 부문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이랑 서비스 개발 부문이랑 다르게 11월까지 제출하시는 일정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후속연구 부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발 완료된 플랫폼 링크를 제출하거나 혹은 논문을 투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투고하는 과정에서 이제 심의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문들이랑 다르게 일정을 조금 연장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심의 일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11월까지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저희가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진행했던 주제와 달라야 하는 건지 방법론만 다르게 해도 되는 건지 일단은 주제는 달라지시면 안 돼요. 주제는 달라지시면 안 되고 방법론은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후속연구 부문에 대한 것도 아까 사전 설명회 자료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 공모 맨 뒷페이지 보시면 제가 자주 하는 질문에 후속연구 부문 지원자들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제안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 구성 관련한 오픈 채팅방은 개설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 팀 구성이 사전에 팀 구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1차 서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오픈 채팅방을 구성할 계획이신 건지 어떤 걸 여쭤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앞서 팀원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채팅방이 있냐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그분 답변이랑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그런 별도의 플랫폼이나 그런 오픈 카톡방은 없어요. 하지만 뭐 작년에도 보니까 뭐 스펙업 같은 데에서 저희 공모전 같이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팀원들을 좀 구인하셔가지고 팀을 이뤄서 지원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1차 서류에서 합격을 하신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오픈 채팅방이 또 따로 개설이 될 예정이에요. 거기서 저희가 뭐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저희가 세부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진행 상황이나 안내들을 그 채팅방을 통해서 같이 또 진행을 할 예정이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개발 후 출시해도 되는 걸까요? 그럼요. 서비스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직접 사업화 하셔서 퍼블리싱 하시거나 하셔도 정말 전혀 상관없고요. 저희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이 출시한 게 서비스가 너무 잘 돼서 이거를 장기적으로는 좀 사업화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실 경우에는 저희 아까 그 사전 설명회 자료에 있었던 것처럼 저희 창업 지원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창업 지원금을 주는 공모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실 때 저희 공모전 수상하신 내역을 가지고서 제출을 하시면 가산점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모전에서 수상도 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서비스 출시도 하시고 뭐 장기적으로는 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평가는 후속 연구 지원 만 안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랑 서비스 개발 부문은 발표 심사 과정이 있으시고요. 발표 심사 과정을 통해서 당일날 최종 수상작들 선정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날
시상식까지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후속 연구 지원 부문만 서류 심사 과정에서 그냥 최종 팀을 두 팀을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 팀들은 나중에 데이터 포럼이라는 또 다른 행사에서 결과물을 발표하시는 형식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기수상작과 중복 지원이더라도 내용이 일부만 다르면 상관이 없을까요? 일단은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방법론이 다르거나 혹은 분석 프로세스가 다르시다면 지원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세요. 하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수상했었던 내역이 있다 보니까 정말 혁신적으로 뭔가 내용이 다르다거나 뭐 절차가 더 완벽하다거나 더 고도화된 방법론을 사용했다던가 뭔가 이런 눈에 띄는 큰 차별화된 점이 없으면 선정되시는 데는 다른 주제에 비해서 조금 한계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4개년째라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공모전 개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개최된다면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4개년째라서 내년에도 공모전은 개최될 예정이고요. 개최가 된다면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까요? 이 범위가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공 데이터가 더 확대되냐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뭐 부문이 확대되냐는 말씀이실까요? 어떤 걸까요? 제공 데이터가 제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다 보니까 저희가 데이터 양 자체는 더 많이 늘어날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컬럼이 더 늘어나거나 이러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개발일 경우 기술력 혹은 데이터 분석일 경우 분석 역량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아이디어 또는 사업성이 더 중요할까요? 이거는 저희 아까 그 공모 요강 보시거나 사전 설명회 자료 보시면은 저희 그 배점표가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분석 역량,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지 아니면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중요한지 창의성이 중요한지 혹은 사업성이 더 중요한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지원 부문별로 배점표가 다 상이해요. 그래서 저희 사전 설명회 자료랑 혹은 공모 요강의 그 배점표를 보시고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문도 확대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데이터 확대가 아니라 부문 확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문은 현재로서 더 확대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원래 데이터 분석 부문 하나만 있었는데 서비스 개발이랑 이제 후속 연구 개발 지원 부문으로 부문을 이미 작년에 확대를 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장 지원 부문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추가 모집하셨는데 올해는 따로 추가 모집은 없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저희 그 코피스 공지사항에도 이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한 3년 동안 꾸준히 추가 모집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그 세부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 네트워킹 파티라는 부문이 원래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긴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들을 다 기한 내에 소화를 하려면 저희가 추가 모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추가 모집이 없을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년 동안 그동안 계속 추가 접수가 있었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있겠지 생각하고 뭔가 일정을 조금 여유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올해는 추가 모집이 절대 없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트워킹 파티는 올해 새로 생긴 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이것도 저희 사전 설명회 자료랑 공모 요강에 상세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네트워킹 파티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공모전 4개년째다 보니까 1, 2, 3회째에 공모전 수상하셨던 분들은 현재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공모전에 참여해서 수상했었던 이력이 실제 창업이나 혹은 취업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이런 현재 현황과 실제 공모전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좀 발제해 주시는 분들을 모셔서 선배들의 이야기 듣는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빅데이터 공모전이 지금까지 참여하셨던 분들의 이력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전공자분들과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공모전에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 같이 만나 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실제로 뭐 인맥을 조금 더 쌓거나 인맥을 좀 확대하시는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고, 혹은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혹은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은 서로 교류하실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연도 수상자가 다른 아이디어를 내도 수상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수상하셨던 분들이 재수상하시는 거를 막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뭐,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부문에 기존에 지원하셨던 분들이 서비스 개발 부문에 다시 지원하셨던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퀄리티가 훌륭하시다면은 뭐 수상을 하시는 거에는 저희는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과거에 수상하셨어도 지원하실 수 있으신데요. 후속연구 개발 부문은 달라요. 후속연구 개발 부문은 23년도 후속연구 부문에 수상하셨던 2개 팀은 올해 지원이 불가능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부문들은 지원하셔도 가능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현재 공모전 올해 진행 사항이나 어떤 부문을 어떻게 지원하시면 되고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코피스 공지사항에 이미 다 공모 요강이랑 같이 상세하게 안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늘 진행한 사전 설명의 PPT 자료 역시 붙임 파일에 공지사항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궁금하신 내용 혹시라도 질문을 못 해주셨더라도 저희 운영사무국 이메일 주소랑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 답변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지금 저희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사무국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사전 설명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두 원하시는 결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전 설명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